이제 위인들의 실패를 보는 테마주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10월 있죠. 10월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특히 위험한 달 중 하나다라는 말을 했어요. 아, 10월이 왜 그럴까요? 10월. 10월이 위험하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한 말이 또 다른 위험한 달로는 7월이 있고, 그 다음 1월이 있고, 그 다음에 9월이 있고, 그 다음에 4월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그리고 5월, 3월, 6월이 위험하고, 또 나머지 위험한 달로는 12월과 8월이 있습니다. 8월. 자, 이렇게 해서 위험한 달들, 주식 투자 위험한 달들을 말씀드렸는데, 자, 바로 이렇게 위험하다. 또 2월도 위험하죠. 2월. 이렇게 위험한데, 지금 말씀드리고 나니까 지금 안 위험한 달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중에서 없습니다. 지금 전부 다 위험해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항상 위험하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해학적으로 웃기려고 한 말인데 이 말을 누가 했으면은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소설 있죠. 뭐 톰소의 모험 아시죠? 다들 어릴 때 많이 읽으셨을 텐데 또 뭐 해클베리 핀의 모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뭐뭐의 모험, 톰소의 모험, 그다음에 해클베리 핀의 모험 이런 애들 아동 소설을 많이 썼는데 이 작가가 굉장히 유머스럽고 굉장히 해학적인 말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이 마크 트웨인이 소설가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1월에서 12월까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가. 굉장히 재밌는 말인데요. 어쨌든 여러 번에 걸친 주식 투자에서 크게 손해를 봤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그래서 마크 트웨인 같은 경우는 당시에 광산주에 투자를 했어요. 광산주에 투자했다가 현재 가치로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을 날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당시 광산주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바이오주 그리고 전기차와 같은 가장 뜨거운 테마주예요. 요즘 바이오주, 전기차 또 뭡니까? 뭐 VR, 가상현실 뭐 이런 거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 또 뭐 이런 것들 뜨거운데 바로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광산이라고 한다는 것은 뭡니까? 미국 시장에서 골드러시, 금을 캐러 가는 뭐 그런 상황들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죠. 자, 근데 이제, 마크 트웨인이 그래서 바로 말씀드린 게 이거 위험한 달들이다. 위험. 자, 그래서 주식 투자는 항상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했고요. 자, 마크 트웨인보다 앞서서 테마주로 이 돈을 날린 역사적 인물 중에는 이제 영국의 아이작 뉴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작 뉴턴 하면 뭡니까? 바로 과학자죠, 과학자. 뭐 만유인력의 법칙, 또 뭐 이런 법칙들을 여러 과학적인 법칙들을 했던 이 세계적으로 정말 역사적으로 유명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도 주식을 투자했습니다. 주식을 투자했는데 이 뉴턴 같은 경우는 1700년대 초반에 영국의 남의 회사 주식에 상당히 재산을 많이 투자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크게 돈을 잃었습니다. 자, 그래서 뉴턴은 뭐 과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또 마크 트웨인도 소설 쪽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자기 분야, 소설 쪽으로나 과학 쪽으로는 성공을 했지만 주식으로는 둘 다 실패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뉴턴이 투자한 남의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영국이 18세기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발생한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실과 이 고위 관료들이 남의 회사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풍문이 돌면서 투자 광풍이 불었는데 역사상 최초의 정치 테마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우리 정치 테마 많죠. 또 최근에 지금 뭐 말들이 나왔던 보성파워텍은 어떻습니까? 반기문 관련주로 급등을 했다가 그냥 고꾸라졌는데 이것이 이제 반기문 총장의 이 동생 반기호 부회장이 사임을 했다.
이 사임을 했다라는 것에서 정치 테마주에서 제외가 됐죠. 제외가 됐다라는 점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 정치 테마주 이번에 봤던 보성파워텍 사건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것처럼 이런 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18세기 지금부터 300년 전에도 정치 테마주는 위험했다라는 것들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뉴턴이 정치 테마주에 뛰어들었다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거품이 빠진 이 남의 회사로 인해서 큰 손실을 입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천체의 운동을 계산할 수 있어도 이 대중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었다. 라는 것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뉴턴 분이 네,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튼 사실 우리는 과학을 맹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스템 또 과학 같은 것들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또 시스템이나 과학이 바로 주식을 투자하는데도 굉장히 효용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과학의 분야로서는 1인자죠. 1인자 아인슈타인 아니면 뉴턴이잖아요. 대중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아인슈타인 아니면 뉴턴인데 이 뉴턴이 그런 과학적인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도 투자에 실패하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주식 투자를 과학만으로 맹신해서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 가지 대중의 광기, 심리적인 부분들이 복합된 것이 바로 주식 투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고 두뇌가 좋다. 과학적으로 뛰어나다, 수학적으로 뛰어나다. 그렇다고 주식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는 점 센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 판단력, 그리고 시장을 읽는 능력, 또 분석 능력, 모든 것이 복합되어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하지만 그만큼 매력이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죠. 자, 어쨌든 지금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현재 한국에서 정치 테마주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등의 이런 유력 대선 후보들과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 안철수 테마주를 엮여서 주가가 폭등했었던 안랩의 상황이 다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안랩 주가 같은 경우는 8배 이상 급등을 했었어요. 8배 이상 올랐다가 대선 테마주 열풍이 식으면서 거의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은 이제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자산가치 등의 펀더멘탈과는 상관없이 주가가 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투자하는 것은 로또나 카지노 같은 도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이 테마주를 뭐라고 하냐면은 폭탄 돌리기라고 해요. 폭탄. 자, 이렇게 위험한 달들 많은데 폭탄이 있습니다. 이게 시한폭탄이 터지려고 하는데 A, B, C, D 서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간다. 돌고 하다가 언젠가 뻥 하고 터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폭탄이 터지는 곳은 당연히 단기간에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에 테마주에 올라탄 개미 가운데 한가운데, 그 한가운데가 되겠다. 라는 점들 말씀드리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만큼은 테마주 역시 테마주 역사의 반복이 좀 줄어들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폭탄 돌리기 굉장히 위험해요. 언제 뻥하고 터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테마주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아무래도 또 이런 좀 많이 가격이 하락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위주로 좀 안전하게 접근하시는 게 초보자들에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마크 트웨인이나 뉴턴과 같은 굉장히 뛰어난 위인들도 주식 투자, 특히 테마주 투자로 실패를 한다. 그러니까 테마주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